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두산중공업 진단 영상입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 유상증자가 발표되었고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해서 많은 분들께서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결과의 명암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다뤄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도를 1.2배, 1.5배로 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공시 전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관이 많이 매수해 왔다는 것은 아실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주가는 이처럼 7월 중순부터 상승해 왔었지만 기관이 지분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죠? 기관이 본격적으로 지분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4일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 있죠? 그 전날 주가가 11.7% 하락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어서 더 하락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던 8월 4일 날부터 기관의 의미 있는 매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8월 4일 날 보면요. 주가가 크게 상승한 건 아니었지만 기관의 대규모 매수, 이때는 금융투자였어요. 금융투자의 매수로, 기관의 매수로 주가가 방어가 됐었죠. 이렇게 기관의 매수가 의미 있게 시작된 것은 8월 4일, 연기금이 아니고 금융투자가 스타트를 끊었지만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샀잖아요. 연기금은 언제부터 의미 있는 매수를 시작했죠? 3거래 후인 이처럼 8월 7일부터 의미 있게 들어왔습니다. 8월 7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기관의 매도가 있었죠. 근데 연기금의 매도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뭘? 유상증자가 발표되기 전까지 기관에 의미 있게 매수를 한 기간은 어떻게 되죠? 기간? 지난 언제요? 지난 8월 4일부터죠. 연기금은 8월 7일부터였지만 8월 4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겠죠. 수목금 기관이 매도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번 주 화요일까지, 그쵸? 그러면 지금 기간을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럼 기관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를 산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의미 있게 매수를 한 이 기간 동안 579억 원을 매수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579억 원 매수했는데 연기금이 무려 557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기금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기관이 의미 있게 매수한 기간에 연기금이 많이 샀는데 연기금의 매수 금액은 이 기간 동안 557억이고 수량으로는 517만 주에, 그쵸? 그러면 557억 원을 누적 매수 금액 수량으로 517만 주로 나누면 연기금이 이 기간 동안 한 주당 얼마에 샀는지 평균 매수 가격이 나오겠죠. 그쵸? 어려운 거 없으시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 기억해 두세요. 약 1775원이 나왔습니다. 1775원? 어디서 많이 본 가격이잖아요. 뭐죠? 맞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의 예정 발행가가 얼마죠? 1,700원이에요. 물론 유증 발행 가격 확정 예정일은 7월 30일이긴 하지만 어제 공시에서 예정 발행가와 국민연금이 매수한 평균 단가가 같다는 것을 지금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우선 9월 4일 어제 전자공시 시스템 가서 갖고 온 거예요. 이처럼 7개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7개의 공시가 있었어요. 하나씩 봐볼게요. 공시의 큰 틀은 뭐냐면 지난 4월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내놨던 3조 원 규모의 자구안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속도감이 있다는 게 큰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공시를 내야 했기 때문에 물론 정정도 있었지만 공시 발표는 장 마감 후에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쵸? 공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보세요. 밑에 있는 거가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1번이 가장 뒤에 나온 거고 보면 7번은 뭐죠? 7번은 채무 상환 자금 목적으로 1조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시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1조 3천억 3만 1,000원이에요. anyway,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다뤄보겠고 6번에 해당하는 공시는 뭐냐면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 지분을 받게 된 공시예요. 박정원 회장 외 12명의 특수관계인이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그들의 보유 지분 일부를 증여한다는 거죠. 받는 지분의 금액이 두산중공업의 자기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공시 대상인 거죠. 두산 퓨얼셀의 최대 주주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풍문 또는 요 5번에 해당하는 공시는 뭐냐면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내용의 공시입니다. 4번 공시는요. 4번 공시는 최형희 대표이사의 사임 공시입니다. 그동안은 대표이사가 3명이었는데 최형희 대표이사가 이제 사임하면서 이제 2명이 됐다는 공시고요. 그리고 요거 3번 뭐 소유주식 변동 보고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영희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주식수 38,672주가 감소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뭐 기재정정은 뭐냐면 여기 두산 퓨얼셀 여기 6번 공시 내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련 정정 공시예요. 두산 퓨얼셀 지분 증여에 의한 장외 취득 결정인데 취득 후 지분율이 17.7%가 아니고 23%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것은 지금과 같은 내용이에요. 17.7%가 아니고 23%다. 취득 후 지분율은. 이렇게 짧고 굵게 어제 나온 공시에 대한 거 제가 다 살펴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두산중공업의 별도 차입금이 얼마죠? 별도 차입금 5조 원 수준입니다. 5조 원 수준. 그런데 이번 1조 3천억 원 증자와 두산 퓨얼셀 지분을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약 5,700억 원 수준이 됩니다. 이게 자본으로 반영될 거고 공시에는 그럼 이것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1조 8,700억 원 정도? 한 2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시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어요 라고 했지만 향후 매각 시에 약
1조 원 정도의 자본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3조 원의 자구안이 완성이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분 보세요.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 100% 갖고 있죠. 두산건설 지금 또 매각 얘기 나오고 있죠. 한 3천억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두산인프라코어가 1조 원에 매각되고 여기 한 1조 8천억에다가 두산건설 3천억. 그럼 딱 3조가 되는 거예요. anyway, 이렇게 되면 별도 기준 부채 비율은 두산중공업이 293%에서 거의 반토막 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반토막 줄어드는 거예요. 144%까지 감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지주사 두산, 여기 있죠? 두산은 그동안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재원 확보를 추진해 왔었죠.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고, 두산솔루스, 메가모트롤 사업부, 클럽모우 등 매각을 하는 흐름에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죠?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두산이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이 지금 자구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매각을 해서 두산중공업이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하게 될 거니까 최대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준비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죠. 시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았지만 개연성은 사실 매우 높았죠. 물론 지난 6월 박정원 회장이 인터뷰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유상증자 나쁘지 않습니다. 박정원 그룹 회장 등 두산 대주주들이 두산중공업을 살리려고 그들이 보유한 두산 PLC 23% 지분을 책임 경영 차원에서 무상으로 증여한 것만 봐도 그렇고요.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뭐냐면 지금 드리는 말씀, 중장기 성장성, 중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요,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 큰 그림에서, 긴 호흡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뭐라고요? 성장성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유상증자 하는 게 큰 그림에서는 좋은 거다.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산중공업이 모멘텀이 없는 회사나요? 아니잖아요. 모멘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풍력인데요. 저 역시 이거는 뭐냐면 주식대박 보좌관 유튜브 채널 상단에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재생 목록 안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근데 지난 7월 20일 벌써 한 달 반 전 얘긴데 해상풍력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렸었죠. 그리고 그 영상은 지금 공부방 보좌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도 강력히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를? 해상풍력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목도 그렇게 적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세계 단지 124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을 10년 후인 2030년에는 100배 수준인 12기가와트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 방향을 세웠다고 밝혔죠.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해상풍력은 성장성이 매우 큽니다. 관련 뉴스 매우 많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 어떻죠? 8메가와트 개발 중에 있고요. 이미 서남의 실증단지 구축 경험이 있고요. 또 회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2025년에 연매출 얼마 낸다고요?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적지 않은 모멘텀이 될 겁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모멘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원자량 말씀드릴게요. 이 같은 뉴스 보셨나요?
빌 게이츠 회사도 뛰어든 소형 원전, 더 작고 안전하게 저렴하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설립한 미국 원자력 발전회사 뭐죠? 어디죠? 테라파워. 테라파워도 10년 내에 소형 원전, 나트리움을 상용화한 뒤에 미국 전역에 소형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세계 각국이 소형 모듈 원전, 소형 원전을 왜 하려고 하죠? 소형 원전, 일단 작아요. 네. 일단 작습니다. 대형 원전의, 여기도 뭐 발전 용량 있지만, 대형 원전의 크기가 150분의 1 정도? 매우 작은 거죠. 원하는 곳에 설치하기 쉽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 가능하죠? 건설 비용도 기존 원전보다 저렴하고요. 핵연료 교체 주기도 매우 길고요. 방사선 누출 위험을 줄여서 안정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더욱이 빌 게이츠 관련된 회사도 관심이 크다는 거죠. 트렌드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 업계는 이처럼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소형 원전이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어떻게 하고 있죠? 미국 뉴스케일과 소형 원전 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안정성이 높으면 사업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심사를 통과했죠. 소형 원전 모델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 심사를 모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하네요. 그 밖에 여러 모멘텀이 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뭐가 있죠? 가스 복합화력 발전. 가스 복합화력 발전에 있어서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스 터빈이잖아요. 지난달에 한국전력이 말레이시아에서 가스 복합 발전 사업을 통해서 21년간 3조가 넘는 매출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 가스 복합 발전이에요. 가스 터빈은요, 발전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두산중공업이 지난 5년 동안 가스 터빈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독자 개발 완료한 상황이잖아요. 실증 테스트 진행 중이고 국내 교체 물량부터 시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 하면요, 두산 퓨얼셀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유상증자를 한다잖아요. 시장 확대에 따른 라인 증설이래요. 성격은 중장기 성장 발판이 되어주는 유상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산 퓨얼셀의 최대 주주는 누구였죠? 두산중공업이에요. 이제 연관이 깊을 거로 봅니다. 둘이 시너지가 날 거예요. 두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죠. 수소경제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양사 간 사업적 시너지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두산 퓨얼셀의 경우 투자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지금보다 여건이 좋아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산 퓨얼셀, 그쵸? 두산 퓨얼셀 회사 좋아요. 성장성도 있고요.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에서 큰 역할을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산중공업의 증자는 필요했고요. 두산 일가가 어제와 같은 두산 퓨얼셀의 지분에 대한 사재 출원하는 것을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일찍이 결정해 두었다면, 야, 우리 4월달에 자구안도 내놨고 두산 퓨얼셀 사재 출원하는 게 어때? 오케이. 이런 생각을 2, 3개월 전에 했다면, 진작에 했다면 두산 퓨얼셀의 주가 급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사재 출원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만 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anyway. 이제 뭐 하나 남았죠? 두산인프라 코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얘만 매각 잘 되면 돼요. 근데 두산인프라 코 차이나 소송이 걸려 있고 알짜 계열사인 두산밥켓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 1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죠. 공개 매각 예비 입찰이 언제죠? 나왔죠? 9월 22일이에요. 두산인프라코. 예비 입찰의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는 가격 제한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수 의지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응찰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수는 많을 수 있겠지만 매각 측은 대략 어느 정도 인수 희망가를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이어서 이번 예비 입찰뿐만 아니라 두산인프라코 관련 뉴스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보면요. 두산인프라의 매각 금액이 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조 원, 많이 나오면 한 1조 원 정도 예상 나오긴 하지만 매각 금액이 클 수 있고 또 관련 뉴스도 뭐 확정되고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그런 관련 뉴스가 나온다면 이는 두산 그룹주들에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거죠. 이제 증자와 관련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많은 부분을 살펴봤는데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장기 성장성을 믿으신다면 이번 유중에는 반드시 참여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현 주가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증자에 참여해야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 근데 유중 발행가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 현 주가 대비 그러니까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분명 메리트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시는 분이고 두산중공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내놨던 3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해 가는 지난 몇 개월의 과정에 그런 1년 된 흐름도 나는 마음에 든다. 굉장히 속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석탄 화력 시대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으로 변화하는 이와 같은 거대한 트렌드에서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더욱 믿으시는 분이라면 지금 자료 제가 지금 갖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신주 인수권 증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기간은 5영업일이에요. 보통 5영업일입니다. 11월 18일에서부터 11월 24일까지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돼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상증자도 참여하고 나는 더 믿어. 두산중공업 거대한 이 트렌드 두산 퓨어셀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고 더욱 믿으시는 분이라면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되는 이 기간에 추가로 신주 인수권 증서를 더 매수하셔서 유상증자를 더 청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보시고 매수하셔야지. 나 돈도 없는데 그냥 나 유상증자 하나 더 하고 싶어. 가격 싼 것 같아. 장기적으로 지금은 사야 될 것 같아. 그쵸? 자금도 없는데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기간인데 이때는 그 권리인 신주 인수권만 사놓으시고 돈이 없어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관련된 증권회사가 다 실권된 것도 다 가져가겠지만 실권은 물론이고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는 그 비용만 들어간 거니까 자금을 생각해 놓으시고 사셔야겠죠. 그쵸?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가 언제 상장되죠?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날 상장됩니다. 그때 가서의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수량이 많이 상장되니까 단기 부담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영상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쵸? 과거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16,300원이에요. 시간에 다닐까 하한가 갔어요. 좀 변동성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25,000원에 물려 있으시건 4만원 이상에서 물려 있으시건 간에 이번에 유상증자도 참여했고 난 두산중공업을 더 믿기에 신주 인수권까지 추가로 매수하신 분께서는 최근 주가 상승도 있었고 해서 어느 정도는 복구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상장 후에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급한 것은 없기에 여유가 되실 때 시장의 흐름도 봐가시면서 마지막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 총 3번의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상장된 다음에 여유있게 매수를 할 때는 그게 매수 타이밍이 상장 후 1개월 사이일 수도 있고요. 상장 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좋은 열매를 얻으실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산중공업의 여러 모멘텀을 말씀드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산중공업의 4일 기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멘텀 말씀드리기 전에 중장기 성장성, 중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요. 유상증자를 하는 게 큰 그림에서는 긍정적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멘텀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의 4일 기준 9월 4일 금요일 기준 시가총액은 얼마죠? 4조 1200억 수준입니다. 이번 유상증자 금액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커버일 수 있어요. 1조 3천억. 그런데 과거 수많은 종목들의 경우를 보면요. 정말 회사가 비전이 없고 개별주고 실적을 내지 못하니까 실적 안 나오면 계속 부채비를 높아가니까 주기적으로 유상증자로 버티게 하는 회사들인 경우를 제외하면요. 중장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비전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증자가 좀 금액이 많은데 더욱이 또 주주배정이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있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증자가 훗날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모습을 여러 봤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개별주인가요? 비전이 없나요? 모멘텀이 없나요? 물론 유상증자 공시부터 이제 공시 나왔고 유상증자 물량의 상장까지 기간이 수개월이 되고 분명 이런저런 인내의 시간은 필요할 거라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가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연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상증자의 예정 발행가가 1,700원인 거죠. 확정 아니에요 아직. 최근 많이 매수한 연기금의 한 주당 평균 매수가가 1,775원 거의 일치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관들보다 보험, 금융투자, 사모, 투신 등 이들보다 중장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 그런 연금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약 한 달간 얼마 매수했다고요? 여기 보시듯이 557억을 매수했어요. 약 한 달 동안 557억을 매수했는데 규모가 적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봐볼까요? 지난 8월 한 달간 이건 안 봐도 제가 자료를 이미 준비해 갖고 왔으니까요. 봐볼까요? 8월 3일 첫 거래일이죠. 8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처럼 8월 한 달간요,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매도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8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1조 5천억 매도했어요. 연기금이. 근데 그런 연기금이 8월달 두산중공업 오히려 매수를 한 거예요. 500억 원이 넘는. 분명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종목인 어떤 기업이죠? 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 봐볼까요? 거래량 아래 봐볼게요. 거래량 아래 보시면 이 빨강색은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예요. 5월부터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빨강색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의 최대 주주기도 하고 5월부터 꾸준히 기관이 매수를 해오고 있어요. 그럼 누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누적으로 5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해볼까요? 8월 말까지 보면 수량으로 두산퓨얼셀이 지금 기관이 5월부터 8월까지 5, 6, 7, 8 4개월 동안 기관이 196만 주를 샀는데 연기금을 보니 총 이 기간 동안 매수한 기관의 비중이 50%가 넘어요. 연기금이 118만 주 매수한 거니까. 적지 않은 비중을 연기금이 두산퓨얼셀로도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산중공업은 연기금이 언제부터 샀다고요? 8월 7일, 8월 초부터 샀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전 3개월 전부터 5월부터 두산중공업의 계열사가 될 두산퓨얼셀의 지분을 누가? 국민연금이 이미 꾸준히 늘려오고 있었단 겁니다. 이게 또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론을 맺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시면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뭐 누가 어디까지 하락하고 뭐 차트 분석 큰 의미 없어요. 네.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시면 힘들 수 있습니다. 최근 3일간의 기관의 매도요. 뭐 어제 34만 주, 목요일 9만 주, 수요일날 83만 주? 그 매도 나올 수 있어요. 유상증자의 발표 여부를 떠나서 뭐 알고 매도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최근 단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더욱이 시가총액이 3조에서 4조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더욱이 단기 주가가 급등했으면. 그리고 최근 보세요. 9월 첫째 주. 가려다가 못 가고 계속 윗골에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4조 원대 올라와서는 주가가 상승 탄력이 더딘 모습을 또 보여왔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4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매수한 기관들, 연기금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죠. 지금은 긴 호흡으로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두산인프라 매각 하나 남았어요. 유상증자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중공업,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 그 중심에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중장기 성격의 연기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언제 상장하죠? 신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장하는 두산중공업.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놓으셔야만 영상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